자, 애프터 이펙트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미리 제가 컴포지션을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일단 글씨는 가장 평범한 글씨체로 애프터 이펙트 모션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텍스트에 미리 이 마스크 패스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위에서부터 마스크 1, 마스크 2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이 텍스트 레이어에 이 옵션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자, 열어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패스 옵션이라고 보이죠? 열어보면 이렇게 뭐 어떠한 옵션도 없이 그냥 패스라는 옵션이 있고 비어 있습니다. 자, 이 패스 옵션을 열어보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확인해 볼게요. 예, 마스크가 두 개를 그렸죠. 자,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옵션을 열어볼게요. 바로 이 텍스트 옵션의 패스 옵션을 열어보면 이 마스크를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내가 그린 마스크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선택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면 이 텍스트가 이 마스크의 모양, 자, 그 위로 약간 얹어지는 식으로 변형한다고 해도 좋고요. 뭐 흐름을 탄다고 해도 괜찮고요. 뭐 일단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형됩니다. 어우, 예. 재밌어지죠? 자, 요번에는 뭐 마스크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스크 2번 위에, 마스크 2 위에 이렇게 텍스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선택은 안 됩니다. 하나만 돼요. 그래요. 뭐 좋아요. 자, 하지만 선택을 해줬을 때 옵션이 5개가 나오죠. 자, 이 옵션 5개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제보다도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진행합니다. 일단 제가 텍스트를 써줄 때 어떻게 써줬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죠. 저는 텍스트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 중앙 정렬을 썼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패스 옵션을 열었을 때 나오는 5개의 옵션 중에 특정 옵션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패러그래프에서 중앙 정렬 설정해주고 텍스트를 썼어요. 자, 이제 마스크를 자, 선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보죠. 5개의 옵션이 뜨죠. 자, 첫 번째, 쉽게 설명하면 패스 위에 텍스트를 올립니다. 뭐 이게 더 수월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옵션 리버스 패스라는 게 보이죠. 리버스 뭐 반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패스와는 반대로 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지금 오프가 되어 있죠. 꺼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ON을 하게 되면 반대로, 패스와 반대로 라는 옵션이 ON이 돼요. 뭐 결과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패스 위에 텍스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패스 밑에 텍스트를 내립니다. 그리고 좌우도 바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반대가 돼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반대로 적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 위를 아래로, 좌를 우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게 리버스 패스고요. 자, 온 오프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계속 갑니다. 자, perpendicular to pass. 이건 뭘까? 지금 on 돼 있죠, on. 자, 이건 뭐냐면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바꾸기 전에. 이거는 패스가 이제 휘어진 곡선 모양에 따라서 이 글씨의 이제 방향성도 이 흐름을 같이 타고 하죠. 뭐 예를 들어 제가 패스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A와 F라는 글씨는 그래요. 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패스를 등록해서 패스 위에 글씨를 올리자마자 자, 이 패스가 휘어지는 모양에 맞게 글씨도 약간씩 자, 회전의 방향성을 맞춰주죠. 자, 맞춰주겠다는 의미가 on이고요. 오프를 해주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맞춰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예. 한번 on 오프 몇 번 해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자,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각 글자의 회전을 각각의 이 모양에 따른 이제 방향성에 맞춰줄 것이냐, 맞춰주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옵션이라고 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하죠. 자, 그 다음 옵션은 Force Alignment인데요. 뭐 Alignment로 하면 뭔가를 맞춰준다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자, 이 패스의 길이가 이 텍스트의 길이에 비해서 깁니다. 그죠? 길어요. 자, 이 텍스트도 뭐 저번에 배웠지만 이 트래킹을 통해서 자, 자간의 비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설명하는 옵션은
지금 제가 옵션을 조절하고 있는 트래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자, 펄스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지금 오프되어 있죠.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하게 되면 이 텍스트의 이 자간까지를 조절해서, 물론 트래킹 옵션은 뭐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패스의 길이에 맞게 글씨를 쭉 늘려서요. 자간을 벌려줍니다. 자, 실제 온 해보죠. 예. 온 오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옵션이 두 개가 남았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퍼스트 마진과 라스트 마진인데요. 일단 마진이라고 하면 뭐 여백, 뭐 여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퍼스트 마진, 라스트 마진이 둘 다 0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글씨를 만약에 왼쪽 정렬을 썼다 그러면 퍼스트 마진, 라스트 마진 이 구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자, 왼쪽 정렬을 하게 되면 자, 뒷부분 뭐랄까, 뒷부분이 좀 여백이 많아지고 앞부분 여백이 사라집니다. 자, 반대로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자, 뒷부분 여유 공간이 좀 많아지고요. 앞에 여유 공간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자, 중앙 정렬로 처음에 글씨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퍼스트 마진과 라스트 마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퍼스트 마진은 뭐냐? 자, 텍스트의 길이가 패스의 길이보다 짧죠. 이럴 때 생기는 자, 패스의 첫 위치와 글씨의 첫 위치 사이에 이 여유 공간 있죠. 이 여유 공간을 퍼스트 마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패스의 마지막 부분과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이 여유 공간, 이 부분을 라스트 마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퍼스트 마진, 라스트 마진이 다 0이잖아요. 이 마진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 여유 공간이 더 자, 늘어납니다. 플러스 값 더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하게 되면 줄어들고요. 더군다나 더더욱 마이너스 값으로 해주게 되면 패스의 연장선상의 어떤 경로까지도 텍스트가 이렇게 변형되면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키프레임을 잡게 되면 이러한 흐름을 타는 애니메이션도 잡을 수 있겠고요. 예, 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라스트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제 여유 공간을 뭐 많이 줄 것이냐, 뭐 적게 줄 것이냐,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글씨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예, 이걸 통해서 애니메이션 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는 사항은, 그럼 퍼스트 마진을 써야 됩니까? 라스트 마진을 써야 됩니까? 예, 답을 알려드리자면, 자, 둘 다 쓰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키프레임 잡아볼게요. 퍼스트 마진은 마이너스 값을 빼서요. 화면 밖으로 보낸 후에 자, 키를 잡아서요. 자, 한 2초까지 원하는 위치에 들어오게 옵션을 잡아보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키프레임에 감속 속성을 가진 이지 인을 넣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Shift F9.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켜보면 롤러코스터 타듯이 글씨가 흘러가다가 싹 부드럽게 멈추죠. 이런 모션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키프레임은 사실은 라스트 마진으로 잡아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 실제 해볼까요? 자, 실제 해보죠. 자, 제가 이제 요번에는 퍼스트 마진을 0으로 보낸 후에 라스트 마진을 자, 키를 미리 잡고 자, 해볼게요. 실제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쓸 필요도 없고요. 뭐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자, 2초에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도록 자, 키 잡아주고요. 역시 이지 인을 잡아볼게요. 그럼 뭐 퍼스트 마진을 잡으나 라스트 마진으로 키를 잡으나 결과는 똑같죠. 예.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더욱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제 키를 지워볼게요. 우리가 마스크의 모양의 흐름을 따라서 글씨를 배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위에 올라오냐 반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자, 위치를 잡아볼게요. 결국 이제 이 마스크를 만약에 변형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예, 글씨의 흐름, 자, 배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응용을 한다면 뭐 간단하게만 잡아보겠지만, 자, 이번에는 패스 옵션이 아니고요. 자, 바로 이제 마스크 옵션 있죠. 마스크의 이 마스크 모양에 해당하는 마스크의 패스의 키를 잡아서요. 이 모양의 변형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키를 잡아보고 있죠, 제가 지금. 자, 모양의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자, 움직임이 보이죠? 뭐 이러한 움직임도 만들 수 있고, 뭐 게다가 뭐 이러한 패스의 움직임과 함께 글씨의 배치도 바뀝니다. 자, 아니면 여기에 뭐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패스 옵션에 마진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한다면 뭐 옵션에 옵션을 더하니까 자, 애니메이션이 좀 더 풍부해지겠죠? 뭐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보는 거라 그렇게 뭐 볼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키를 잡았어요. 그러면 패스도 움직이고, 자, 마진도 움직이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듯한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옵션 조절해 볼게요. 자, 이지인도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약간 울렁거리면서 들어온 듯한 이런 모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 패스는 꼭 이렇게 첫 지점과 끝 지점이 서로 이렇게 맞닿지 않는 형태의 열린 패스도 있지만, 자, 특정 도형이라든지 내가 펜툴로 그린다면 지금처럼 원 형태의 이렇게 닫힌 패스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도 우리가 패스 옵션을 이용해서 한번 패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텍스트의 배치가 이제 패스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배치될지 한번 보죠. 자, 마스크 등록해 보죠. 그러면 자, 일단은 기본 옵션은 패스 위에 텍스트를 올립니다. 자, 등록해 보죠. 자, 이게 패스 위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안쪽이죠. 네. 안쪽이지만 뭐 위쪽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리버스 패스를 온 해줬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패스의 바깥으로 배치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뭐 현상으로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아래가 바뀌고 좌우가 바뀌는 옵션이 리버스 패스라고 했죠. 그죠? 역시 이제 퍼펜디큘러 투 패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변하는구나. 뭐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폴스 얼라이먼트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이때 뭐 마진도 움직여보면 예, 약간 글씨가 살짝 이렇게 뭐 부채꼴 펴지 쫙 펼쳐지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겠네요. 쫙 보이죠? 만약에 라스트 마진을 이용해 보면 라스트 마진은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쫙 펼쳐지는. 자, 이렇게 뭐 포스 얼라이먼트와 라스트 마진, 퍼스트 마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참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패스 옵션과 이 마스크의 이제 패스 옵션을 조합하는 그러니까 응용법이었습니다. 자, 응용은 실제 여러분들 이제 툴을 다루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저것도 할 수 있겠네, 뭐 여러 가지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 실제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키프레임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텍스트 강의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